형, 엄마가 개돈 날렸어. 3천만 원이야. 3천만 원. 전화기 너머로 터져나온 현지의 울음 섞인 목소리는 마치 유리창을 깨는 돌멩이 같았습니다. 서울 고시원 좁은 방 안에 앉아있던 저는 그 순간 45년 인생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정연수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겪은 일주일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도 살다가 바닥을 치는 순간이 있으셨나요? 더 이상 떨어질 곳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바닥이 또 꺼지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그게 바로 그날 밤 제게 일어난 일이었죠. 잠시만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함께 가요. 2024년 10월 15일. 가을비가 창문을 두드리던 밤이었습니다. 낡은 기타를 정리하면서 저는 내일이면 15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전국 노래자랑 여수편. 제게 온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죠. 현수 오빠 듣고 있어? 엄마가 개주였는데 현지 목소리는 가을 낙엽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말해. 무슨 일인데? 엄마가 동네 개주를 했는데 그 돈을 다 날렸대. 개원들이 지금 집 앞에 몰려와 있어. 내일 정오까지 못 갚으면 우리 집 뺏긴대.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엄마 김순자 여사님이 개주를 하셨다고요? 평생 남의 떡 한 조각도 욕심내지 않으시던 분이 파 한 단도 깎아달라고 못하시던 그 소심한 우리 엄마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아저씨, 여수까지 가주세요. 기사님이 뒤돌아보시더군요. 지금요? 밤에요? 네, 급해서요. 부탁드립니다. 사시간의 택시 안은 마치 관 속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가로등 불빛들이 제 지난 15년을 심판하는 것 같았죠. 서울 종로, 홍대, 이태원. 안 가본 클럽이 없고 안 불러본 노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은 건 텅 빈 통장과 무명 가수라는 초라한 타이틀 뿐이었어요. 밤 11시 고향집 골목에 들어섰을 때 마치 장례식장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집 앞에는 검은 옷을 입은 아줌마들이 둘러싸고 있었죠. 마치 까마귀 떼처럼요. 야, 순자, 문 열어. 알고 있는 거야. 남의 피 같은 독 먹고 어떻게 잠이 와? 저는 떨리는 다리로 그들 사이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저 아들입니다. 정연수예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동네 목욕탕 주인 박 여사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죠. 아이고매, 서울 가서 대박 났다던 가수 아들 아니가? 엄마가 맨날 자랑하던?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엄마는 실패한 아들을 자랑하고 다니셨구나. 동네 사람들에게 거짓말까지 하시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니 풍경은 더 참혹했습니다. 엄마는 부엌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계셨고 아버지는 휠체어에서 텅 빈 눈으로 벽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현지는 엄마 옆에서 훌쩍거리고 있었죠. 엄마. 제가 부르자 엄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엄마가 10년은 더 늙으셨다는 걸. 주름 가득한 얼굴에 흐르는 눈물이 마치 메마른 논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았습니다. 현수야, 미안하다. 엄마가 미쳤었나 봐. 엄마, 울지 마.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말해봐. 현지가 대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6개월 전에 동네 개가 만들어졌는데 엄마가 개주를 맡으셨대. 매달 500만 원씩 6달이니까 3천만 원. 오늘이 첫 번째 타는 날이었는데 그런데 엄마가 그 돈을 다른 데 쓰신 거야.
어떤 사람한테 투자했는데 사기당했대. 저는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대체 왜? 무엇 때문에? 현수야, 너 서울에서 힘든 거 다 안다. 통장에 1,000원도 없는 거, 컵라면만 먹는 거 다 안다고. 엄마 말씀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어떻게 아셨을까요? 저는 늘 괜찮다고, 잘 지낸다고 거짓말만 했는데. 누가 그랬어? 엄마한테 누가 그런 말을. 현수 친구 은경이가 서울에서 너 봤다고.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거 다 말해줬어. 아, 은경이. 고등학교 동창이자 첫사랑이었던 그 애가 절 봤구나. 가장 보여주기 싫은 모습을. 그때 아버지가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키려 하셨습니다. 으, 으, 말을 하려 애쓰시는 아버지. 5년 전 쓰러지신 후 한마디도 못하고 계신 아버지가 뭔가 간절히 전하고 싶어 하셨죠. 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해결할게요.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다락방. 왜 자꾸 다락방을 가리키시는 걸까요? 밖에서 박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순자, 내일 정오까지야. 3천만 원 다 준비 안 하면 이 집 넘어간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12시간. 달랑 12시간 안에 2,500만 원을 구해야 합니다. 현지 결혼자금 500만 원을 합쳐도 2,500이 필요했죠. 형, 내 결혼자금 써. 괜찮아. 안 돼. 내 돈은 절대 안 돼. 그럼 어떻게 할 건데? 형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어? 현지 말이 맞았습니다. 제게 그런 돈이 있을 리 없죠.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정말 이번만큼은 가족을 지켜야 했어요.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뒤적였습니다. 만석이, 고등학교 때 단짝이었던 녀석. 지금은 여수 수산시장에서 횟집을 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전화하면 받을까? 새벽에 일하니까 받을 거야. 형, 나도 같이 갈게. 아니, 넌 엄마 아빠 곁에 있어. 새벽 1시. 저는 만석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죠.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만석아, 나 현수다. 현수? 정현수? 야, 이 새끼 15년 만에 전화가 이거냐? 만석이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서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만석아, 미안한데. 지금 만날 수 있어?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길어. 만나서 말할게. 제발. 제 목소리에서 뭔가를 느꼈는지 만석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산시장으로 와. 새벽 3시에 경매 있어서 어차피 나가야 해. 2시 반까지 와. 전화를 끊고 저는 엄마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 하시느라 당신 옷 한 벌 제대로 못 사 입으신 엄마. 그런 엄마가 쟤 때문에 이런 일을 겪고 계신다니.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이번엔 정말 아들 노릇 제대로 할게요.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거칠던지 마치 나무 껍질 같았어요. 그 거친 손이 제 손을 잡고 있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밖으로 나오니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15년 만에 고향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지 않았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 집 안에는 제가 지켜야 할 모든 것이 있으니까요. 만석이를 만나러 가는 길,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12시간 안에 기필코 2,500만 원을 구하겠다고. 그것이 45살 무명 가수 정현수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효도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새벽 2시 만석이를 만나러 수산시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고향의 밤거리는 15년 전과 달라진 게 없었어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는 낡은 가로등,
바래진 간판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하지만 저만 늙어버렸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아버지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5년 전 쓰러지신 그날 이후로 한마디도 못하시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휠체어에서 몸부림치듯 일어나려 하시던 모습이 마치 갇힌 새 같았어요. 날개는 이때 날 수 없는, 목소리는 이때 노래할 수 없는 그런 새 말입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현지였죠. 오빠, 아줌마들이 안 가. 대문 앞에서 계속 떠들어. 그냥 놔둬. 내가 곧 해결할게. 오빠. 아빠가 계속 뭔가를 쓰려고 해. 연필 쥐어드렸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조선소에서 쇳덩이를 다루던 그 튼튼한 손이 이제는 연필 하나 제대로 못 쥐다니요. 아빠한테 전해. 아들이 다 해결한다고. 걱정 말라고. 전화를 끊고 나니 갑자기 15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서울로 떠나던 날 아버지가 역까지 배웅 나오셔서 하신 말씀. 현수야, 실패해도 괜찮다. 언제든 돌아와도 된다. 여기는 네 집이니까. 그때는 그 말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실패를 전제로 한 위로 같아서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언제나 돌아올 곳을 만들어 두신 거였어요. 수산시장에 도착했을 때 만석이가 트럭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봐도 금방 알아볼 수 있었죠. 여전히 까무잡잡한 얼굴, 굵은 팔뚝, 바다 냄새가 몸에 밴 사람 특유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야, 정현수. 진짜 오랜만이다. 만석아. 일단 타. 경매장 가면서 얘기하자. 트럭에 올라타니 비린내가 확 풍겼습니다. 만석이는 시동을 걸면서 물었죠. 얼마나 급한 일이야? 새벽에 전화하는 거 보니 장난 아닌 것 같은데. 2,500만 원. 오늘 정오까지 구해야 해. 만석이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트럭이 삐익 소리를 내며 멈춰섰죠. 뭐? 2,500만 원? 야, 너 미쳤어? 그게 무슨 돈이야? 저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엄마의 개사건, 개원들의 협박, 그리고 우리 집이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는 것까지. 만석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긴 한숨을 내쉬었죠. 현수야, 네가 얼마나 절박한지는 알겠는데 2,500만 원은 너무 큰 돈이야. 알아.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내가 가진 현금은 500만 원 정도야. 그것도 내일 횟감 살 돈인데 빌려줄 수 있어? 만석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죠. 야, 현수야. 네 지금 정신 차려야 해. 하루 만에 그런 돈을 구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럼 우리 집은 어떻게? 엄마 아빠는? 평생 살던 집에서 쫓겨나란 말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석이는 다시 한숨을 쉬고는 트럭 시동을 걸었어요. 일단 경매장 가자. 거기서 생각해 보자고. 새벽 3시 수산시장 경매장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고깃배들이 밤새 잡아온 생선들이 쏟아져 나왔죠. 만석이가 말했습니다. 현수야, 여기 봐. 이 광어들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마진이 남아. 한 마리에 2-3,000원 정도. 그래서 우리가 때로 사서 트럭에 싣고 다니면서 팔자. 순천, 광양, 보성. 아침 장터 돌면서 잘하면 7-800은 벌 수 있을 거야. 희망이 조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현지였어요. 오빠, 엄마가 쓰러지셨어. 저는 트럭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뭐? 엄마가 왜? 개원 아줌마들이 너무 심하게 말해서.
엄마가 충격받고 지금 어때? 병원 갔어? 아니, 방에 누워 계셔. 자꾸 오빠 이름 부르면서 미안하다고. 전화 너머로 엄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수야, 미안하다. 엄마가 다 망쳤어. 엄마, 괜찮아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아니야. 네가 왜? 네가 무슨 죄가 있다고. 다 엄마 잘못이야. 엄마의 울음소리는 마치 비 오는 날 처마미 떨어지는 빗물 같았습니다. 끊임없이 쉬지 않고 떨어지는 그런 빗물 말이에요. 엄마, 제가 지금 돈 구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만석이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현수야, 동창들한테 연락해보자. 성진이, 태욱이, 은경이도. 은경이? 그래. 은경이 지금 여수에서 카페 운영해. 잘 나간다더라. 은경이라니. 제 첫사랑이자 제가 서울에서 실패한 모습을 목격한 바로 그 사람. 하지만 지금은 자존심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 다 연락해보자. 만석이와 저는 경매장에서 광어 200마리를 샀습니다. 만석이가 가진 500만 원 전부였죠. 그리고 새벽 4시 우리는 트럭에 생선을 싣고 출발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순천 아침 장터였습니다. 가는 길에 만석이가 말했죠. 현수야, 네 노래는 잘 되고 있냐? 그래, 묻지 않을게. 근데 하나만 물어보자. 행복했냐?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15년간 서울에서 저는 행복했을까요? 꿈을 쫓는다는 명목으로 가족을 버리고 떠난 제가 몰라. 그냥 살았어. 그것도 대단한 거야. 살아있다는 게. 순천 장터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5시였습니다. 아직 어둑어둑한 새벽,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죠. 만석이가 소리쳤습니다. 싱싱한 광어요. 여수에서 바로 가져온 광어. 저도 옆에서 도왔습니다. 평생 무대에서만 목소리를 냈던 제가 이제는 장터에서 생선을 팔고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게 진짜 삶 같았어요. 1시간 만에 광어 100마리를 팔았습니다. 400만 원의 수익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목표에게는 한참 부족했습니다. 그때 만석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성진아? 그래, 현수 맞아. 지금 나랑 있어. 성진이도 우리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지금은 건설업을 한다고 들었죠. 현수 좀 바꿔줄게. 만석이가 전화기를 건넸습니다. 현수야, 나 성진이다. 만석이한테 들었어. 500만 원 정도는 도와줄 수 있어. 성진아, 고맙다. 야, 우리가 누군데? 어디 있어? 지금 갈게. 이렇게 하나둘씩 도움의 손길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우기가 300만 원, 다른 친구들이 100만 원씩. 오전 9시가 되자 1,800만 원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700만 원이 부족했죠.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지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아빠가 뭔가 쓰셨어. 뭐라고 쓰셨는데? 다락방. 아버지는 계속 다락방을 가리키고 계셨던 겁니다. 현지야, 다락방에 올라가 봐. 뭐가 있는지. 응, 잠깐만. 전화 너머로 현지가 계단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현지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죠. 오빠, 여기 상자가 있는데. 뭔데? 뭐가 들었어? 돈이야. 돈이 있어. 그리고 오빠 사진이랑 신문 스크랩이랑.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다락방에 숨겨두신 것들.
그게 뭘 의미하는지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얼마나 있어? 봉투에 1,5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어. 그리고 편지도 있어. 1,500만 원. 아버지가 모아두신 돈. 저를 위해 모아두신 돈이었습니다. 편지. 뭐라고 쓰여 있어? 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현수에게. 아들아, 이 돈은 네가 음악을 포기하지 않길 바라며 모은 거다. 언젠가 네가 진짜 어려울 때 이 돈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 네 노래를 항상 듣고 있다. 자랑스럽다. 아버지가.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죠. 말 못하는 아버지가 5년 동안 지켜온 비밀. 그것은 저를 향한 변치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만석이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현수야, 이제 됐잖아. 3천만 원 다 모았어. 네, 모았습니다. 12시간 안에 기적처럼 모았죠. 친구들의 우정과 아버지의 사랑으로. 오전 11시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3천만 원이 든 가방을 들고요. 개원들은 여전히 집 앞에 있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3천만 원 전액. 박 여사가 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못해 말했죠. 맞네. 다 맞아. 개원들이 하나둘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박 여사가 돌아서며 한마디 했죠. 순자 씨 미안했어요. 우리도 먹고 살려고 그런 거예요. 엄마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제 손을 꼭 잡고 계실 뿐이었죠. 저는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계신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덕분에 우리 집을 지킬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말은 못하셨지만 그 손길에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죠. 12시간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내일은 전국 노래자랑 무대가 있으니까요. 새벽 2시, 여수 수산시장은 마치 잠들지 않는 도시 같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빛들이 반딧불이처럼 움직이고 생선 상자를 나르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죠. 저는 만석이 트럭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열린 창문으로 들어와 제 뺨을 때렸어요. 현수야, 정신 차려. 지금부터가 진짜야. 만석이가 시동을 끄며 말했습니다. 경매장 입구에는 이미 상인들이 모여 있었죠. 새벽의 전쟁터, 그곳에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근데 말이야, 우리가 생선 팔아서 2천만 원을 번다는 게 가능한 일이야? 제 질문에 만석이가 씩 웃었습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하지. 근데 우리가 혼자냐? 그때 만석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우가? 그래, 지금 경매장이야. 뭐, 진짜? 오케이. 만석이가 전화를 끊고 제게 말했죠. 태우기가 1톤 트럭 끌고 온대. 자기도 생선 실어서 같이 돌자고. 태우기가? 걔 공무원 아니었어? 요즘 투잡 뛰잖아. 주말에 부업으로 배달 일한대. 15년 만에 듣는 친구들 소식이 낯설면서도 반가웠습니다. 다들 나름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경매가 시작되자 만석이는 마치 전쟁터의 장군 같았습니다. 손짓 하나로 가격을 부르고 눈빛으로 상인들과 신경전을 벌였죠. 광어 200마리, 갈치 100마리, 우럭 150마리. 야, 만석아. 그렇게 많이 사서 어쩌려고? 걱정 마. 내가 10년 동안 이 바닥에서 굴러먹은 게 어딘데.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돌아보니 태욱이었죠. 10년은 젊어 보이던 녀석이 이제는 배가 나오고 머리가 벗겨진 아저씨가 되어 있었습니다. 야, 정현수. 서울 가수님이 왜 여기서 생선 냄새 맡고 있어? 태우가.
만석이한테 들었어. 집안 사정 때문이라며? 왜 진작 연락 안 했냐? 태욱이는 제 등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어요. 마치 괜찮아, 우리가 있잖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미안하다.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야, 우리가 누군데 자존심을 따져? 고등학교 때 같이 화장실에서 담배 피다 걸려서 벌 서던 사이잖아.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그런 사이였죠. 새벽 3시 생선을 가득 실은 2대의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첫 목적지는 순천 오일장이었어요. 가는 길에 만석이가 라디오를 켰습니다. 새벽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7080 가요가 트럭 안을 채웠죠. 현수야, 네 이 노래 기억나? 우리 축제 때 네가 불렀잖아. 사랑으로라는 노래였습니다. 해바라기의 노래였죠. 고3 축제 때 저는 이 노래를 부르며 가수의 꿈을 키웠었습니다. 그때 은경이가 맨 앞줄에서 네 보고 울었잖아. 그만해. 옛날 얘기 왜 꺼내? 옛날이 뭐 어때서? 그때가 좋았잖아. 다들 꿈이 있었고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만석이 말이 맞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날 수 있을 거라 믿었죠. 하늘이 무서운 줄 모르고. 순천에 도착했을 때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아침 해가 지평선에서 고개를 들었죠. 새벽 장터는 이미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다. 태우기가 트럭 뒤를 열며 소리쳤습니다. 싱싱한 여수 생선이요. 오늘 새벽에 잡은 거예요. 저도 목청을 높였습니다. 무대에서 노래하던 그 목소리로 광어 한 마리에 10,000원, 2마리 사시면 18,000원. 지나가던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진짜 싱싱하네. 눈이 살아있어. 아주머니, 제가 직접 골라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아가미가 빨간색이죠? 이게 싱싱한 거예요. 평생 무대 위에서만 살았던 제가 생선을 팔고 있다니. 하지만 이상하게 즐거웠습니다. 땀 흘리며 일하는 게, 정직하게 돈을 버는 게 이렇게 뿌듯한 일인지 처음 알았죠. 1시간 만에 생선의 절반을 팔았습니다. 그때 또 다른 트럭이 도착했어요. 성진이었습니다. 아, 나도 끼워줘. 광양까지 같이 가자. 성진아, 너도 왔어? 만석이가 단톡방에 올렸잖아. 현수 돕기 프로젝트라고. 단톡방이라니. 제가 모르는 사이 친구들이 저를 위해 모였다는 거죠. 성진이가 가져온 건 생선이 아니었습니다. 여수 특산품인 갓김치와 돌산가시였죠. 생선만 팔면 재미없잖아. 같이 팔면 시너지 효과야. 그렇게 우리의 새벽 장터는 점점 커졌습니다. 마치 움직이는 시장 같았죠. 광양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7시였습니다. 그곳에는 뜻밖의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은경이었습니다. 현수야. 15년 만에 마주한 은경이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세월이 비껴간 것처럼. 하지만 눈가에는 잔주름이 있었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죠. 너, 왜 여기? 만석이가 연락했어. 도와주고 싶어서 왔어. 은경이는 보온병을 내밀었습니다. 커피야. 새벽부터 고생했을 텐데.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저는 은경이를 바라봤습니다. 서울에서 봤다며. 내가 편의점에서 일하는 거. 비참했지? 전국 무대를 꿈꾸던 정연수가 편의점 알바라니. 은경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살아있는 거잖아. 그걸로 충분해.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성공과 실패로만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친구들. 그들이 제 곁에 있었던 겁니다. 오전 8시 마지막 생선까지 다 팔았습니다. 만석이가 계산기를 두드렸죠. 자,
총 매출 1,800만 원. 원가 빼고 순수익 1,000만 원. 1,000만 원.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비린내 나는 몸으로, 땀에 젖은 옷으로.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그때 태욱이가 말했습니다. 근데 아직 1,500만 원이 더 필요한 거지? 그래도 500만 원은 현지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거 쓴다고 했으니까. 야, 그건 안 돼. 동생 결혼 자금은 건드리면 안 되지. 성진이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내가 500 보탤게. 대신 이자는 없다. 나도 300 보태고 나는 200밖에 없는데. 친구들이 하나둘씩 지갑을 열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학교 매점에서 돈을 모아 빵을 사 먹던 것처럼. 은경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현수야, 이번엔 받아. 자존심 버리고. 우리가 주는 건 돈이 아니야. 마음이야.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았습니다. 새벽부터 달려온 피로가 15년간의 외로움이 모든 게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죠. 고맙다. 정말 고맙다. 오전 9시 우리는 다시 여수로 향했습니다. 트럭 안에는 1,800만 원이 있었고 제 마음엔 친구들의 우정이 가득했죠. 만석이가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현수야, 내일 전국 노래자랑 나간다며? 뭐 부를 건데? 아직 못 정했어. 사랑으로 불러. 그때처럼. 우리 모두 응원 갈게. 태욱이가 덧붙였죠. 그래. 현수 응원단 결성이다. 미쳤어? 무슨 응원단이야. 쪽팔리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무대에 서면 객석 어딘가에 이 친구들이 있을 거라는 걸. 15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우정으로 저를 응원하고 있을 거라는 걸. 집에 도착했을 때 현지가 뛰어나왔습니다. 오빠, 어떻게 됐어? 1,800만 원 모았어. 아빠 돈이랑 합치면 3천 넘어. 진짜? 진짜야? 현지가 제게 안겼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죠. 오빠 아빠가 아까부터 뭔가 쓰려고 해. 손이 떨려서 잘 안 되는데 계속 노력하고 있어.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테이블에 앉아 연필을 쥐고 계셨죠. 종이 위에는 삐뚤빼뚤한 글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랑, 스, 러, 다. 아버지가 5년 만에 쓴 첫 문장이었습니다. 자랑스럽다. 그 5글자가 제게는 세상 어떤 상장보다 값진 것이었죠. 아버지, 저도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말은 못하셨지만 그 손의 온기로 모든 걸 전하셨죠. 밖에서 친구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모인 우리들. 새벽의 질주는 끝났지만 우리의 우정은 이제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내일은 전국 노래자랑. 저는 이제 무엇을 부를지 정했습니다. 바로 우정과 가족, 그리고 고향에 대한 노래를. 오전 10시, 정오까지 2시간 남았습니다. 1,800만 원을 모았지만 여전히 1,200만 원이 부족했죠. 거실 시계의 초침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똑딱, 똑딱. 시간은 물처럼 흘러가는데 저는 마른 우물 앞에 선 사람처럼 막막하기만 했어요. 엄마는 부엌에서 계속 한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낙엽 소리처럼 쓸쓸했죠. 현지는 은행에 전화해서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있었고, 만석이와 친구들은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나가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아버지가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키려 하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천장을 가리키시며 소리를 내셨죠.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천천히 하세요. 아버지는 더 절박하게 천장을 가리키셨습니다.
정확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입구였죠. 낡은 나무 뚜껑이 달린 그곳. 제가 어릴 때는 비밀 아지트처럼 여기던 곳이었습니다. 다락방이요? 다락방에 뭐가 있어요? 현지가 사다리를 가져왔습니다. 오빠, 내가 올라가 볼게. 아니야, 내가 갈게. 삐걱거리는 사다리를 올라 다락방 뚜껑을 열자 10년은 묵은 것 같은 먼지가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기침을 하며 안으로 들어갔더니 거미줄 가득한 공간에 희미한 빛이 들어오고 있었죠. 오빠, 뭐 있어? 잠깐만. 구석에 낡은 나무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파란색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오래된 과자 상자 같은 거였죠. 먼지를 털어내니 현수의 보물이라고 어린 제 글씨가 보였습니다. 7살 때 제가 쓴 글씨였어요. 상자를 들고 내려왔습니다. 무게가 꽤 나갔죠. 거실 테이블에 상자를 놓고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제일 위에는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현수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봉투를 열자 10,000원짜리 지폐 다발이 나왔습니다. 이게 얼마야? 현지가 세기 시작했습니다.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오빠, 1,500만 원이야. 1,500만 원. 아버지가 모아두신 돈이었습니다. 그것도 제 이름으로. 봉투 아래에는 더 놀라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했던 모든 공연의 티켓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어요. 홍대 클럽 공연, 신촌 소극장 공연, 심지어 관객이 10명도 안 왔던 그 초라한 공연 티켓까지도. 아버지가 이걸 다 모으셨어? 엄마가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버지가 매번 서울 가셨어. 네 공연 있을 때마다. 말은 안 하고 뒤에서 몰래 보고 오셨지.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제 공연을 보러 오셨다니. 한 번도 오신 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상자 속에는 신문 스크랩도 있었습니다. 제가 나온 작은 기사들, 공연 홍보 전단, 심지어 인터넷 기사를 프린트한 것까지 형광펜으로 제 이름의 밑줄이 그어져 있었죠. 2019년 7월 15일 홍대 클럽 FF에서 인디 가수 정현수 공연. 관객과의 소통이 인상적. 그런 기사가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모르는 제 기사까지 찾아서 모으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제 음반들. 자비로 제작한 초라한 앨범부터 디지털 싱글을 CD로 구워놓은 것까지 모든 앨범 케이스에는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2020년 작품. 현수가 가장 힘들 때 만든 노래. 그래도 포기하지 않은 아들이 자랑스럽다. 2021년 겨울. 현수 목소리에 감기 기운. 건강 걱정된다. 2022년. 노래 실력이 더 늘었다. 역시 내 아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말은 못하셨지만 이렇게 제 모든 걸 기록하고 계셨던 거예요. 제일 밑에는 편지가 한 통 있었습니다. 봉투가 누렇게 바랜 걸 보니 꽤 오래된 것 같았죠. 이건 언제 쓰신 거야?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네 서울 간다고 했을 때 15년 전에 쓰신 거야. 언젠가 네가 힘들 때 주라고 하셨는데. 쓰러지시는 바람에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죠. 사랑하는 아들 현수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많이 힘든 때겠지. 아버지가 미리 알고 있었다. 음악의 길이 얼마나 험한지, 네가 얼마나 고생할지. 그래도 말리고 싶지 않았다. 왜냐하면 꿈이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아버지는 평생 조선소에서 일했다. 꿈 같은 건 사치였지. 그래서 더더욱 내 꿈을 응원하고 싶었다. 현수야, 실패해도 괜찮다. 넘어져도 괜찮다.
하지만 포기하지는 마라. 네가 포기하지 않는 한 너는 실패한 게 아니다. 이 돈은 네 학원비 들어갔다고 거짓말하고 모은 거다. 엄마는 모른다. 우리 아들 비상금이다. 진짜 어려울 때 딱 한 번 쓰거라. 아버지는 네가 자랑스럽다. 무명이든 유명이든 가난하든 부자든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게 자랑스럽다.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란다. 네 노래에는 그런 힘이 있다. 아버지가 보증한다. 언젠가 네가 크게 성공하면 아버지 데리고 여행 한번 가자. 제주도라도 좋다. 사랑한다, 아들아. 마이너스 못난 아버지가. 편지를 읽는 내내 글자가 흐릿해졌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죠. 현지도 엄마도 다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휠체어에서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말은 못하시지만 그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이제야 줄 수 있구나. 미안하다. 사랑한다. 저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 실패했어요. 15년이나 음악했는데 무명이에요. 돈도 못 벌고 집에 보탬도 못 되고.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왜 저를 자랑스러워 하세요? 전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데. 그때 현지가 종이와 펜을 가져왔습니다. 아빠, 이거로 써보세요. 천천히. 아버지는 펜을 잡고 종이 위에 한 글자 한 글자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자가 삐뚤빼뚤했지만 읽을 수는 있었죠. 네가 포기 안 해? 잖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성공이란 게 뭔지, 진짜 가치가 뭔지를. 대중의 인정도 돈도 아니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아버지가 저를 자랑스러워하는 이유였습니다. 오빠, 이제 돈 다 모았네? 3,300만 원이야. 현지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11시 30분. 이제 개원들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걸 얻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그 무거운 사랑을 제대로 알게 된 거죠. 아버지, 내일 전국 노래자랑 꼭 보러 오세요. 이번엔 숨어서 보지 마시고 제일 앞자리에서 보세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줄을 쓰셨죠. 같이 노래하고 싶다. 그래요, 아버지. 같이 노래해요. 내일 무대에서. 밖에서 만석이가 돌아왔습니다. 현수야, 은경이가 500만 원 더 빌려준대. 이제 정말 됐다? 괜찮아. 이미 다 해결됐어. 저는 상자를 안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아버지가 숨겨온 보물 상자를. 그 안에는 돈보다 귀한 것이 들어 있었죠. 바로 변치 않는 사랑과 믿음이었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현수야, 이제 개원들한테 돈 주러 가자. 네, 엄마. 그런데 그 전에 할 일이 하나 있어요. 뭔데? 아버지 모시고 제주도 여행 예약해야죠. 제가 약속했잖아요.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5년 만에 처음 보는 아버지의 눈물이었죠. 정오가 되기 5분 전 우리는 개원들에게 돈을 돌려줬습니다. 박 여사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죠. 이 돈 어떻게 구한 거예요? 친구들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믿고 모아두신 돈이에요. 박 여사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계신 아버지를. 그리고 고개를 숙였죠. 정말 대단한 아버지시네요. 맞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대단한 분이십니다. 말은 못하시지만 그 누구보다 많은 걸 말씀해 주시는 분이죠. 내일은 전국 노래자랑. 저는 이제 무대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객석에 아버지가 계실 테니까요. 제일 앞자리에 당당하게. 오후 2시
여수 문화회관 앞은 마치 축제 같았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깃발이 가을바람에 펄럭이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죠. 저는 대기실에서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쥐었다 놓았다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15년간 수백 번의 무대에 섰지만 오늘처럼 떨리는 날은 없었어요. 정연수 씨, 10분 후 대기해 주세요. 스태프의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45살의 지친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18살 때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꿈을 꾸던 그 시절처럼. 밖으로 나오니 만석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 정연수, 객석 난리 났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왔어. 진짜? 그것뿐이야? 개원 아줌마들이 단체로 앞자리 차지하고 앉아 있어. 플래카드까지 만들어 왔더라. 플래카드? 뭐라고 쓰여 있는데? 정연수 화이팅, 여수가 낳은 가수, 이러고 있어. 어이가 없으면서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집을 에워싸고 협박하던 그 아줌마들이 이제는 응원을 하고 있다니. 무대 옆에서 객석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정말이었어요. 800석 규모의 객석이 꽉 차 있었고 제일 앞줄 중앙에는 아버지가 휠체어에 앉아 계셨습니다. 엄마와 현지가 양옆을 지키고 있었죠. 그때 MC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음 참가자는 여수시에서 오신 정연수 씨입니다. 심장이 북처럼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대로 걸어가는 그 짧은 순간이 마치 15년의 세월을 되짚는 것 같았어요. 서울역에서 출발하던 그날부터 어제 새벽 생선을 팔던 순간까지. 안녕하세요, 정연수 씨.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5년 만에 고향에 돌아온 아들 정연수입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동네 목욕탕 김 사장님이 그래. 우리 현수다.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죠. MC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15년이면 긴 시간인데요. 서울에서 뭘 하셨나요? 음악을 했습니다. 가수가 되고 싶었거든요. 오, 그럼 프로 가수신가요?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프로? 15년간 단 한 번도 차트에 오른 적 없는 제가 프로일까요? 하지만 아버지를 바라보니 용기가 생겼습니다. 네, 프로입니다. 비록 유명하지는 않지만 음악을 포기한 적은 없으니까요.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아버지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힘겹게 박수를 치고 계셨어요. 곧 객석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그럼 무엇을 부르실 건가요? 어머니의 마음을 부르겠습니다. 엄마가 손수건을 꺼내 눈을 닦는 게 보였습니다. 특별한 사연이 있으신가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죠. 어제 저희 집에 큰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개를 타셨다가 사기를 당하셨어요. 제가 서울에서 고생하는 걸 도와주시려다 그러신 겁니다. 15년간 무명 가수로 살면서 집에 한 푼도 보내지 못한 못난 아들 때문에 목이 메었습니다. 객석이 숨죽이며 듣고 있었죠. 그런데 아버지가 비밀을 하나 갖고 계셨더군요. 제 모든 공연을 보러 오셨대요. 말씀은 못하시지만 30년간 제 미래를 위해 돈을 모으셨고요. 오늘 이 노래를 부모님께 바칩니다.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주가 흐르는 동안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죠. 이번이 마지막 무대라 생각하고 부르자. 인생을 건 7분이다. 가슴 아프게 울던 날에도 마음 편히 쉴 수 없었던 엄마. 첫 소절을 부르자 객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개원박 여사님이 눈물을 닦고 있었죠. 자식 위에 사신 세월 구분 등 펴지 못하고
노래하면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평생 부엌에서 살다시피 한 엄마. 제 학원비 대느라 본인은 병원도 제대로 못 가신 엄마. 그런 엄마가 지금 눈물바다가 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그 마음을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이 대목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휠체어에서 일어서려고 하시는 거예요. 현지가 놀라서 부축하려 했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5년 만에 처음으로 일어서시려는 아버지. 객석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저도 노래를 부르면서 아버지를 바라봤죠. 세월 가도 변치 않는 어머니 그 사랑을. 아버지가 드디어 일어서셨습니다. 비틀거리면서도 꼿꼿이 서서 저를 바라보셨죠. 그리고 입을 열려고 하셨어요. 아, 아. 온 객석이 긴장한 채 지켜봤습니다. 아버지는 온 힘을 다해 입을 열고 계셨어요. 마치 막혀있던 댐이 터지려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엄마를 지켜드릴게요. 노래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자랑. 아버지의 입에서 소리가 나왔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자랑. 스. 온 객석이 숨을 멈췄습니다. 저도 노래를 멈췄죠. 마이크를 든 채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랑. 스러. 다. 그 순간 객석이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고 울음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죠. MC도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무대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아버지에게 달려가 안았죠. 아버지,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수, 아버지가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5년 만에 듣는 제 이름이었어요. 그 한마디에 담긴 사랑이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깊은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도 현지도 모두 울면서 우리를 안았습니다. 온 가족이 객석 한가운데서 포옹하고 있었죠. MC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정연수 씨, 노래 마저 부르셔야 하는데요. 아, 네. 죄송합니다. 다시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승부는 끝난 것 같았어요. 상을 받든 못 받든 저는 이미 가장 큰 상을 받은 거니까요. 아버지의 목소리라는 마지막 소절을 부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짜 성공이란 이런 게 아닐까?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는 것, 그들과 함께 울고 웃는 것. 어머니, 사랑합니다. 노래가 끝나자 객석은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역사상 보기 드문 광경이었다고 나중에 PD님이 말씀하셨죠. 저는 인사를 하고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대기실로 가는 길, 개원 박 여사님이 다가오셨어요. 현수야, 미안했어. 우리가 너무 심했지. 근데 정말 노래 잘한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아주머니가 뭐야? 이제 이모라고 불러. 그렇게 어제의 적이 오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수라는 이름의 큰 가족 말이에요. 무대 밖으로 나오니 만석이와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와, 정연수, 대박이었어. 눈물 콧물 다 쏟았잖아. 책임져. 친구들의 장난스러운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15년 만에 찾은 진짜 웃음이었죠. 그때 현지가 달려왔습니다. 오빠, 아빠가 계속 말씀하고 계셔. 노래. 좋았다. 아들. 이러고 계셔. 저는 다시 아버지께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계셨지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5년간의 침묵을 깨고 나온 그 얼굴은 마치 새로 태어난 사람 같았습니다. 아버지, 제 노래 어떠셨어요? 다 최고였다. 그 한마디가
그 어떤 음악상보다 값졌습니다. 7분간의 무대, 인생을 건 그 시간은 그렇게 기적이 되었죠. 노래가 절정으로 치달을 때였습니다. 제 목소리가 문화회관 천장에 부딪혀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죠. 그 순간 객석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였어요. 휠체어를 밀어내듯 일어서려 애쓰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스포트라이트 아래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그 사랑을. 이제는 내가 노래를 부르면서도 시선은 아버지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5년간 돌처럼 굳어있던 아버지의 입술이 떨리고 있었어요. 마치 얼어붙은 강물이 봄날에 깨어나듯 그렇게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죠. 아, 아. 작은 신음 같은 소리가 객석을 뚫고 제 귀에 들렸습니다. 순간 노래를 멈출 뻔했지만 아버지의 눈빛이 계속하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소절을 이어갔습니다. 을. 아버지의 입에서 두 번째 음절이 나왔습니다. 800명의 관객이 일제히 숨을 멈췄죠. 마치 시간이 정지한 것처럼 모든 것이 멈춘 순간이었습니다. MC송의 선생님도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셨고 카메라맨들도 급하게 렌즈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소리내지 않았어요. 모두가 기적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자, 자랑. 아버지의 목소리가 조금 더 또렷해졌습니다. 엄마가 두 손으로 입을 가리고 흐느꼈고 현지는 아버지의 팔을 부여잡고 있었죠. 저는 마이크를 든 채로 무대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객석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 아버지와의 거리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었어요. 자랑, 그리고 마침내 5년 만에 완전한 한 문장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랑스럽다. 그 순간 객석이 폭발했습니다. 함성과 박수, 울음소리가 뒤섞여 거대한 파도가 되었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마이크를 놓고 무대에서 뛰어내렸어요. 아버지, 객석을 가로질러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팔을 벌려 저를 받아주셨죠. 5년 만에 느끼는 아버지의 포옹이었습니다. 현수야, 내 아들. 아버지의 목소리는 거칠고 갈라져 있었지만 그 어떤 노래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셨어요. 진짜 말씀하셨어요. 그래, 네 노래가 아버지를 깨웠다. 주변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돌아보니 개원방 여사님이 손수건으로 연신 눈물을 닦고 계셨어요. 아이고, 이런 사연이 있었구먼. 우리가 너무했어. 옆에 있던 개원 김아주머니도 울먹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효자네. 아버지가 저렇게 아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송혜 선생님이 무대로 다시 올라오라고 손짓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무대로 돌아갔죠. 정현수 씨,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송 선생님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5년 만에 처음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 한마디도 못 하셨는데 세상에 노래의 힘이 이렇게 큰 건가요? 아버지는 제가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셨대요. 비록 무명이지만 음악을 계속하기를 바라셨다고. 오늘 제 노래가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습니다. 송혜 선생님이 객석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짜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노래의 힘, 가족의 사랑이 만든 기적을요. 객석에서 또다시 우레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심사위원 선생님들도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치고 계셨죠. 그때 만석이가 객석에서 소리쳤습니다. 정현수, 넌 이미 최고의 가수야. 태우기도 거들었죠. 그래, 여수의 자랑이다. 친구들의 응원에 웃음이 났습니다.
15년 동안 찾아 헤맸던 인정과 박수를 고향에서 받게 될 줄은 몰랐어요.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송혜 선생님이 봉투를 열었죠. 오늘의 최우수상은 만장일치로 정현수 씨. 또 한 번 객석이 들썩였습니다. 트로피와 함께 상금 500만 원의 수표를 받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상을 이미 받은 기분이었어요. 수상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지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15년 동안 서울에서 꿈을 쫓았습니다.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죠. 하지만 오늘 깨달았습니다. 진짜 성공은 큰 무대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는 거라는 걸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도 저를 보고 계셨죠. 아버지, 이제 매일 아버지 앞에서 노래할게요. 아버지가 매일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래, 내 아들, 최고다. 아버지의 말씀에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무대를 내려오니 개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현수야, 우리가 미안하다. 사정도 모르고 너무 심하게 굴었어.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었는데요. 그리고 그 개 돈 말이야. 천천히 갚아도 돼. 우리도 그렇게 급하지 않아. 김아주머니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맞아. 오늘 보니까 현수가 여기서 공연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조금씩 갚아도 돼.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박 여사님이 웃으며 말했죠.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뭔데요? 우리 경로당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노래 좀 해줘. 오늘 보니까 노래 정말 잘하더라. 아이고, 맞아. 우리 경로당 가수로 모시자. 아주머니들의 웃음소리가 문화회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팬클럽이 된 거죠. 엄마가 다가오셔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현수야, 엄마가 정말 미안했어. 엄마, 왜 그러세요? 다 제 탓이죠. 아니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엄마가 다 봤어. 네가 최고야, 정말로. 현지도 와서 제 팔을 꼈습니다. 오빠 상금 받았으니까 뭐 사줄 거지? 야, 이건 집에 보태야지. 에이, 조금은 오빠가 가져. 15년 만에 상금인데. 가족들과 웃고 떠들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노을이 여수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아버지가 휠체어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현수야, 내 아버지, 오늘이 내 인생 최고의 날이다. 저도요, 아버지. 저도 오늘이 제 인생 최고의 날이에요. 5년간의 침묵을 깬 아버지의 목소리. 그것은 제 15년 음악 인생이 받은 가장 큰 박수였고 가장 값진 트로피였습니다. 만석이가 트럭을 끌고 왔습니다. 자, 우승 기념으로 회 먹으러 가자. 내가 쏜다. 야, 나도 낼게. 우리도. 친구들이 왁자지껄 떠들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저는 잠시 뒤돌아 문화회관을 바라봤어요. 15년 만에 선 고향 무대. 여기서 저는 진짜 가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수가요. 현수야, 뭐해? 빨리 와. 그래, 간다. 석양 속으로 걸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기적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었구나. 바로 여기 가족과 친구들 곁에 있었구나. 그리고 그 기적은 이제 막 시작된 거라고. 전국 노래자랑이 방송된 지 한 달. 제 인생은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휴대폰에 쌓인 메시지들, 그리고 창밖에서 들려오는 갈매기 울음소리. 15년 만에 돌아온 고향은 이제 제 새로운 무대가 되었죠. 오빠, 또 기사 났어. 5년 만에 말문튼 아버지, 아들의 노래가 만든 기적. 현지가 노트북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요즘 현지는 제 SNS 매니저를 자처하고 나섰어요. 여수 갈매기 가수 정연수라는 유튜브 채널도 만들었죠. 구독자가 벌써 15만 명을 넘었습니다. 현지야, 너무 호들갑 떨지 마. 호들갑이 아니야. 댓글 봐. 눈물 없이 못 봤어요. 진정한 효자시네요. 여수 가면 꼭 공연 보러 갈게요. 이런 댓글이 수천 개야. 아버지가 거실에서 신문을 보시며 웃고 계셨습니다. 요즘 아버지는 하루가 다르게 좋아지고 계세요. 현수야, 오늘도 공연? 네, 아버지.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자랑스럽다. 네, 아들. 아버지의 말씀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매일 조금씩 한 단어씩 늘어가는 아버지의 문장들.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죠. 엄마가 부엌에서 김밥을 싸고 계셨습니다. 요즘 엄마는 제 공연 매니저 역할을 톡톡히 하고 계세요. 현수야, 오늘 관객 몇 명이래? 300명 매진이래요, 엄마. 어머, 벌써? 지난주보다 더 늘었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여수시청 문화관광과 김 과장님이 서 있었어요. 정연수 씨, 좋은 소식이 있어서 직접 왔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여수시에서 정연수 씨를 향토예술가로 지정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여수 밤바다 상설 공연장에서 정기 공연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향토예술가라니. 15년간 서울에서 받지 못한 인정을 고향에서 받게 되다니요.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정연수와 함께하는 음악 이야기라는 타이틀로 어떠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김 과장님이 서류를 건네며 웃었습니다. 아, 그리고 시에서 지원금도 나옵니다. 월 300만 원 정도요. 이제 음악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하실 거예요. 엄마가 눈물을 글썽이며 김 과장님께 인사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가 고마우실 게 뭐가 있어요. 정연수 씨 덕분에 여수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는데요. 오후가 되자 만석이가 트럭을 끌고 왔습니다. 야, 스타 가수. 공연장까지 모셔드리러 왔습니다. 야, 그만해. 쑥스럽게. 뭐가 쑥스러워. 진짜 스타 됐구만. 어제 우리 횟집에도 정연수 친구 집이라고 소문나서 손님이 2배로 늘었어. 공연장으로 가는 길 여수 바다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수만 개의 다이아몬드를 뿌려놓은 것 같았죠. 15년 전 떠날 때는 보이지 않던 고향의 아름다움이 이제야 눈에 들어왔습니다. 공연장에 도착하니 이미 관객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그 중에는 개원 아주머니들도 있었죠. 현수야, 오늘은 보고 싶다 불러줘. 박 여사님이 손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이제 그분들은 제 열혈 팬이 되셨어요. 매주 빠지지 않고 공연을 보러 오시죠. 무대에 오르기 전 분장실에서 거울을 봤습니다. 45살의 제 얼굴에는 이제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무명 가수가 아닌 여수의 가수 정연수의 얼굴이었죠. 5분 전입니다. 스태프의 목소리에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무대로 걸어나가자 300명의 관객이 박수로 맞아주었어요. 그중 제일 앞줄에는 우리 가족이 있었죠. 휠체어를 타고 오신 아버지, 엄마 현지, 그리고 현지 남자친구까지. 안녕하세요. 여수의 가수 정연수입니다. 와,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런 함성을 받아본 게 얼마만인지. 아니, 어쩌면 처음인지도 모르겠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제가 여수시 향토예술가로 지정된 날이거든요. 객석에서 축하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15년 동안 서울을 떠돌며 꿈을 쫓았습니다.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죠. 하지만 고향에 돌아와서 알았습니다.
성공이란 건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도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계셨죠. 첫 곡은 아버지께 바치는 아버지입니다. 기타를 치며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객석에서는 따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함께 노래하고 있었죠. 공연 중간 특별한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무대로 올라와 주시겠어요? 현지가 아버지의 휠체어를 밀고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아버지께 마이크를 드렸죠. 아버지, 한 말씀 해주세요.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 아들, 사랑해 주셔서 객석에서 눈물 섞인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수야, 내 아버지, 이제 아버지가 네 매니저 할게. 건강해졌으니까. 모두가 웃고 울었습니다. 5년간 말 못하던 아버지가 이제는 농담까지 하시니까요. 공연이 끝나고 관객들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현수야, 너 덕분에 우리 여수가 살아났어. 젊은이들이 다 떠나서 쓸쓸했는데 네가 돌아와서 이렇게 활기차졌잖아. 그 말씀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제가 고향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진짜 성공이었던 거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가 차려주신 갈치조림과 게장, 그리고 돌산 갓김치. 서울에서는 맛볼 수 없던 집밥이었죠. 엄마, 이제 개돈도 다 갚았고 공연 수입도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현수야, 엄마는 네가 행복한 게 제일 좋아. 현지가 핸드폰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오빠, 유튜브 조회수 100만 넘었어. 댓글도 5,000개야. 뭐라고들 써 있어? 진정한 음악이 뭔지 보여주는 가수. 여수 꼭 가서 공연 보고 싶어요. 아버지와의 이야기에 펑펑 울었어요. 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전국구 가수네.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영원히 여수의 가수예요. 밤, 혼자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음악처럼 들렸죠. 15년 전 이곳을 떠날 때는 작은 어항이 답답하게만 느껴졌는데 이제는 이곳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무대처럼 느껴집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울의 기획사였어요. 정현수 씨, 저희와 정식 계약하시면 어떨까요? 전국 투어도 잡아드리고. 감사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저는 여수에서 충분히 행복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무대가, 제게 가장 큰 무대는 바로 여기입니다. 가족과 이웃이 있는 이곳이요.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가득한 여수의 밤하늘. 서울에서는 볼 수 없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오니 아버지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제는 혼자서도 걸을 수 있게 되신 아버지. 현수야, 내 아버지. 내일 같이 낚시 가자. 오랜만에. 정말요? 아버지랑 낚시라니. 20년 만이네요. 그래, 20년 만이야. 아들이랑 낚시. 아버지와 나란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15년의 방황 끝에 찾은 진짜 무대, 진짜 성공, 진짜 행복. 그것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기 여수에 있었죠. 저는 정현수입니다. 45살에 찾은 진짜 무대. 이제 저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수의 가수다. 그리고 이것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쩌면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꿈을 포기하려 하시나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기억해 주세요. 진짜 무대는 여러분 곁에 있다는 걸. 가족과 이웃,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최고의 무대라는 거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 모두의 인생이 특별한 무대니까요. 감사합니다.